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알라딘과 라이온 킹의 성공 이후 겨울왕국2와 인어공주 실사판, 말레피센트2까지 디즈니 르네상스의 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려하고 멋진 마법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디즈니 세계에 존재하는 마법사와 마녀, 요정 중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미녀가 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림하일드입니다. 백설공주가 세계 제일의 미녀라고 언급한 거울 때문에 졸지에 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요. 사냥꾼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자 직접 나서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비밀 장소인 지하 실험실로 내려가 흑마법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공주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할머니로 변신하기 위해 여러가지 약재를 섞으면서 독약을 만드는 연출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훌륭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림하일드가 섞은 재료들은 목소리 변조, 피부 노화, 검은 머리를 팥뿌리로 만드는 등 죄다 외모와 관련된 재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차라리 이 재료를 사과에 발라서 공주에게 먹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림하일드처럼 재료를 이용해 흑마법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로서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우슬라입니다. 한때 왕궁에서 일했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추방당했는데요. 수많은 인어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슬라의 전용 아이템이라 부를 수 있는 거대한 가마솥에 여러가지 재료를 넣고 주스를 부리면 묘약이 탄생하게 되며 체형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하반신을 다리로 바꾸는 등 주로 성형 관련 마법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슬라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바닷속 인어의 왕이자 바다의 지배자인 트라이튼까지 계약서를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계약을 지키지 못한 상대방의 영혼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떠오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굉장한 마법 능력과 계약서를 지니고 있지만 역시나 직접적으로 현실을 조작하는 단계까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절대 마법을 풀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지닌 요정 누님입니다.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인트로에 잠시 등장하고 사라졌으나 영화 버전에서는 비중이 큰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거절한 왕자를 야수로 변화시켰으며 성의 하인들까지 모조리 물건으로 변화시켰는데요. 장미가 떨어질 때까지 진실한 사랑을 얻으라며 카운트다운까지 걸어주고 나갔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거절한 것 치고는 너무 과하게 저주를 걸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뒤끝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 버전에서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다소 부패한 설정이 추가되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보강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최고의 인기 캐릭터이자 당장 어벤져스를 쌈싸먹을 정도로 미친 전투력을 지닌 엘사입니다. 엘사의 능력은 블리자드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러한 단점을 모두 덮을 정도로 냉기 마법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지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물체를 얼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분수를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가 하면 능력의 리미트가 풀리자마자 랜드마크를 세우고 한 지역을 통째로 얼리는 등 엄청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또한 울라프나 거대한 얼음 몬스터까지 생성하는 것으로 보아 눈이나 얼음을 이용해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사가 있다면 굳이 어벤져스가 뭉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능력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냉기 마법과 전투력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절대 지존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왕 트라이튼입니다. 아직 개봉되진 않았지만 한 지역을 통째로 얼렸던 엘사조차 아직까지는 바다를 정복하는 것은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개를 방출하는 삼지창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리얼의 하반신을 인간의 다리로 바꿔주는 마법까지 사용하고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등 그야말로 아쿠아맨의 조상격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는 우슬라가 삼지창을 획득함으로써 진정한 바다의 지배자가 되면서 바다 생태계를 멸종시킬 뻔했으나 방심한 나머지 에릭 왕자에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에게 유리 구두를 선물해준 요정 할머니입니다. 선한 인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흰색 호박마차와 은빛 드레스까지 세트를 구성하는 디자인 감각도 매우 뛰어난 편이며 지팡이만 까딱하는 정도로 순식간에 현실이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리는 통금 시간이 존재했는데요. 후속편에서는 딱히 마법의 제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편에서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할머니의 단점이 템빨이 크다는 것인데요. 신데렐라 3에서 지팡이를 얻은 아나스타샤는 요정 할머니를 석상으로 만들었으며 트리메인 부인은 마치 타임스톤처럼 시간을 되돌려 역사를 변화시키는 등 엄청난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도르마무랑 맞짱을 떠도 되겠는데요. 할머니의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템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투 능력이나 마법의 스케일 자체는 크게 위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에 등장한 요정 누나는 나무로 만든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는데요. 지금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마법 중에서 단연 최고 수준의 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노키오가 위험에 처한 순간 눈 깜짝할 사이 나타나 그를 구출해 주었는데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별에게 소원을 빈 것으로 보아 별에서 지구까지 단숨에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무 인형을 진짜 사람으로 바꿔주었으며 다른 요정들이나 마법사들은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최고 수준의 백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등장했던 3명의 요정 플로라, 포나, 메리웨더입니다. 적대 관계였던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영화 버전에서는 말레피센트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왕궁에 초대된 네임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소개될 정도로 엄청난 셀럽들인데요. 시작부터 굉장한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공주의 외모를 최상급 레벨로 업그레이드 해주었으며 아리아나 그란데도 울고 갈 정도로 미친 절대 음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거의 유전자 조작 아닌가요? 또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웠으며 무지개를 만들어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까마귀를 돌로 변신시키거나 필립에게 선물해준 칼과 방패가 적의 공격을 모두 버텨내는 등 유전자 조작부터 현실 조작, 전투 능력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최고 수준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플로라는 역대 가장 강력한 빌런을 죽일 수 있는 마법으로 필립의 무기에 버프를 걸어주는 등 앞으로 소개할 2명의 존재를 제외한다면 가장 강력한 요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요술 지팡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똥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디즈니 세계관 최고의 마법사 지니입니다. 자파 역시 지니로 각성하면서 동일한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실사 영화에서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램프를 획득한 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니가 소화할 수 있는 마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간단한 현실 조작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퍼레이드를 펼치거나 다른 생명체의 형체를 변화시키는 등 그야말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현실 조작 능력자입니다. 또한 잠깐이었지만 행성을 가지고 노는 엄청난 스케일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단 지니에게도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 죽은 사람을 온전히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에 소개할 인물에게 아쉽게 1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최고의 인기 빌런 말레피센트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사 영화에서는 오로라를 밀어내고 당당하게 주인공 자리를 꿰차는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주가 16세가 되는 날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는 등 굉장히 사악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능력치로 보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요정들조차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불안에 떨었으며 저주를 약화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지니조차 하지 못했던 데스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가 하면 강력한 번개를 이용해 주변의 지형을 파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영을 만들어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공주에게 최면을 걸어 물레에 찔리게 만드는 등 거의 마인드스톤급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시덤불을 만들어 지형을 조작하고 디아블로로 변신해 거대한 화염을 내뿜는 등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흑마법을 미친듯이 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영화 버전에서는 생명을 창조하는 백마법까지 초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정들의 대화를 통해 강력한 서리 공격까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CU 세계로 치자면 에인션트 원급이랄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인해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봉될 말레피센트 2 역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인물에 다들 놀라셨죠? 기본적으로 디즈니 프린세스들은 동물들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편이지만 백설공주는 교감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선 인물입니다. 길을 잃은 자신에게 쉴 곳을 부탁하거나 더러운 집을 청소하기 위해 일일이 동물들에게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와중에 대충 하고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내서 제대로 빡세게 굴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태생이 인어로 태어난 에리얼을 제외한다면 신데렐라나 다른 프린세스와는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순하고 귀여운 초식동물 위주로 등장했으나 만일 백설공주가 사자, 호랑이, 악어, 아나콘다와 같은 동물까지 컨트롤하게 된다면 디즈니 마법사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강력한 마법사와 마녀, 요정들이었습니다. 판타지 성향에 짙은 프린세스 작품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순위가 강세를 띠고 있으며 점점 애니메이션이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함에 따라 능력치가 낮은 마법사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에는 없었지만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보유한 라푼젤, 공주와 개구리 파슬리에가 있었으며 자파는 램프를 얻기 전까진 최면을 거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쉽게 개인 순위는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매력적인 마법사들이 등장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